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들의 자금을 싹 다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빨리 단타로 치고 나와야 그들이 팔기 전에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폭탄 돌리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폭탄 돌리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비트맥시 프라이빗 투자 클럽입니다. 오늘은요, 알트코인 불장이 이번에 정말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불장에 올 거라는 얘기는 제가 수차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 비트코인 불장이 오면 알트코인 불장에 따라서 온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죠, 상식. 근데 제가 이 상식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트코인 불장 정말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알트코인 가격이 올랐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벤처 캐피탈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되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2021년 불장 때 이렇게 보면 불장이 이 전체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 자금 건수 그리고 투자 액수가 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로 올라가는 것만 봐도 엄청난 과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크립토 전문, 암호화폐 전문 벤처 캐피탈들이 이렇게 암호화폐에다가 무지하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비트코인에 투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벤처 캐피탈들은 암호화폐,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알트코인을 발행한 회사들의 이 구주를 매수를 하는 식으로 아니면 신주 인수를 하는 식으로 에쿼티에 투자를 하죠. 근데 에쿼티를 투자하면서 항상 이 태그 얼롱이라고 해서 코인도 받아요. 알트코인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들의 fully diluted value라고 해서 전체 발행량, 알트코인이 예를 들어 100개가 발행됐다. 예를 들면 그 100개 중에 한 70개는 이미 벤처 캐피탈들이 사가고 나머지 30개만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 막 가가지고 알트코인들 가격 막 오르고 막 이렇게 가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있는데 이 코인들의 가장 큰 퍼센티지를 들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 흔히 말하는 고래가 누구냐? 바로 벤처 캐피탈들입니다. 우리한테 거래소에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제공되기 전에 이미 미리 싼 가격에 아니면 무료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21년, 22년도까지 크게 이 벤처 캐피탈 투자 건수가 상승을 했는데 22년 하락장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줄어서 지금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만 봐도 전분기 대비해서 건수는 17%,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은 20% 하락을 했어요. 아마 올해 이제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24년도 결국 연말로 가도 전년도 수준이거나 전년도보다 오히려 못한 수준에서 이 벤처 캐피탈 투자 집행 금액이랑 건수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확 죽어버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벤처 캐피탈들이 암호화폐를 안 사주면 암호화폐 자체가 잘 나오지 않아요. 암호화폐들을 만들면 생각해보세요. 암호화폐라는 거를 내가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발행해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ICO 하기 전에 프리세일이나 프리마인을 통해서 벤처 캐피탈들한테 팔고 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는, 말하자면 스타트업의 모양을 꾸린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폴카닷, 상위 10위권 또는 20위권에 있는 코인들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랑 밈 코인 제외하고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은요, 다 그렇게 벤처 캐피탈들의 대규모 선투자를 미리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할 때 사실 대규모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이미 존재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개미 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무조건 빨리 단타로 치고 나와야 그들이 팔기 전에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폭탄 돌리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폭탄 돌리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근데 이렇게 올랐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여기서는 이 까만색 그래프가 비트코인 가격이 21년 말에 이렇게 69,000불까지 올라서 크게 상승할 때 크립토 VC들의 투자 집행도 이렇게 올라갔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졌죠. 하지만 23년도에 비트코인 가격 올랐죠. 23년도에만 몇 퍼센트 올랐나요? 지금 한 40% 올랐죠. 24년도에. 23년도에도 6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23년도 초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VC 투자 집행 금액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뭔가 패러다임이 변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VC들이 신나서 야, 넥스트 비트코인은 뭐냐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막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 우리가 알아야 할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알트 불장이 올지 말지를 이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암호화폐 벤처 펀드 조성 자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벤처 캐피탈들이 그냥 지금은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펀드 조성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은 펀드 조성 금액입니다. 21년도, 22년도 때 막 올라갔다가 23년도 오면서 확 떨어져서 24년도 3분기 보세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들이 펀드 레이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스마트머니, 고래 투자자, 자금 줄들은 이런 벤처 캐피탈들에 더 이상 돈을 주고 있지 않아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로서 암호화폐 벤처 펀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들의 자금을 싹 다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인터프릿을 해드리면 크립토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는 결국 기관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돈을 주는 이 스마트머니들, 엄청난 부자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나도 비트코인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어요. 근데 기존에 자기가 투자하던 레일 채널로는 투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벤처 캐피탈들이 뭘 제공을 하냐면 알트코인들의 어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죠. 이런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일부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려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좋고 이더리움도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직접 거래소에 계정 트고 이거에 투자해 볼 만한 용기는 없고 용기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럴 방법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그 법적 조문을 가지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초기에는 그런 법적 조문 자체가 없었죠. 이게 도대체 뭐냐? 법적 정의 자체가 아직도 사실 모호하잖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 그래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알아서 분산 투자 잘 해봐 암호화폐들한테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았더라는 거죠. 21년도, 22년도에 그렇게 벤처 캐피탈들이 성행을 했던 거는 바로 그 내러티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24년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에 자기네들이 놀던 시장에 비트코인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이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돈이 다 몰리죠. 그래서 얼마가 몰렸어요?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개수로 나와 있긴 한데 약 34만 1000개. 지금 이제 US 달러로 환산해보면 거의 6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1년도 안 된, 24년도 초에 나왔으니까 1년도 안 된 시점에 엄청난 자금이 여기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벤처 캐피탈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돈을 빼고 지금 ETF로 넘어와서 돈을 넣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 2049라고 하는 그 이벤트, 컨퍼런스에 다녀왔잖아요. 이 컨퍼런스에서 가장 핫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무라드라는 사람입니다. 밈코인 슈퍼사이클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토큰 2049에서 했던 이 무대가 가장 바이럴이 많이 됐고요. 가장 사람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트위터 들어가 보면 제가 여기 그 링크도 남겨놨는데 이 영상이 300만 조회수를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핫한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뭐냐면 이 사람이 알트코인들은 앞으로 안 오를 거라고 주장을 해요. 유틸리티 토큰들,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계속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올라간다, 디파이 나온다, 이러면서 NFT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사용성을 강조하는 알트코인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벤처 캐피탈들이 그동안 다 돈 부어줬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벤처 캐피탈들도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올려줄 뒤에 베커가 없다. 그리고 그런 거 자체가 암호화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아니 암호화폐는 탈중앙성이잖아. 그리고 개인을 위한 투자 수단이잖아. 근데 무슨 벤처 캐피탈들이 잔뜩 사놓고 나중에 가격 오르면 팔고 나가는 식으로 암호화폐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냐. 이거 틀렸다. 나는 밈코인들이 그래서 좋다라면서 이제 밈코인들도 유틸리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장면 제가 따온 거거든요.
어떤 사용성이 있느냐, 밈코인들의. 밈코인은 여러분 참고로 도지코인, 시바이누, 뭐 플로키, 요즘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도그 위프햇이라고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가 이렇게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털모자들의 종류가 바뀝니다. NFT처럼 도그 위프햇 1호는 분홍색 예쁜 털모자, 2호는 노란색 털모자, 이렇게 모자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NFT처럼 순서가 매겨져요. 그리고 그 NFT들이 거래가 됩니다. 그 도그 위프햇 또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 1900%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이 밈코인 슈퍼사이클을 주장하는 사람이 밈코인은 어떤 사용성이 있느냐, having fun, 재밌다, 그리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희망을 준다, 그 다음에 다 같은 말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 프렌드십, 우정을 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커팅 엣지 컬처, 그러니까 굉장히 힙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핫한 그런 문화에 내가 속할 수가 있다, 어디인가에 속할 수 있는 소속감이 든다, 뭐 아무튼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24년도 여름에 이제 9월달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는 지났지만 자기가 어떤 밈코인들에 투자했는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이 위에 있는 것들, 기가, 로킨, 레타로이드 처음 들어봅니다. 자, 저는 다 처음 들어보는데 502%, 233%, 102%, 40%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죠.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 대표 코인들 수익률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3%, 안 좋았죠, 여름에. 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5월달, 6월달, 7월달 오면서 비트코인가 요즘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또 유명한 유명한 밈코인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지, 시바이누, 봉크, 플로키 여기 다 있죠. 얘네들도 다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36%, 이렇게 마이너스 98%까지 있는 것도 있네요. 와, 여기 마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트럼프 토큰입니다. 트럼프도 있네요. 그래서 뭘 피해야 되냐, 어떤 코인들을 피해야 되냐, 올드 부머, 그러니까 옛날 말하자면 고인물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 피해라. 우리나라 말로 치면 고인물들, 이게 부머,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봉크 다 나온 지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고인물 됐다. 여기는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떤 가치나 이 힙함과 핫함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를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런 거 피해라. 그리고 셀레브리티, 연예인들이 발행한 거 피해라. 미국도 킴 카다시안 뭐 이런 사람들이 코인 발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피해라. 프리솔드,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알트코인들 다 대부분 프리세일 있다고, 벤처 캐피탈들한테 프리세일 한다. 밈코인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피해라. 카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폴리티컬 밈코인, 네, 정치인들이 발행한 거 피해라. 정치적인 거 피해라. 트럼프, 마가 죽쓰고 있는 거 여기 보이죠. 포커스 온, 뭘 그래서 사야 되냐, 새로 나온 거, 그 다음에 진짜인 거, 진짜 밈코인인 거. 진짜 밈코인은 창업자가 만들고 그냥 놔둔 겁니다. VC들한테 프리세일도 없고 그냥 뭐 누구한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조금 자기 지인들한테 미리 판 것도 없고, 그냥 진짜 어떤 창업자가 아무 의도도 없이 그냥 귀여운 거 딱 만들어서 내놓고 사세요 라고 하는 거, 거래하세요, 이런 게 리얼이라는 거고. 컬트, 굉장히 이제 컬트적인 문화, 예를 들어서 아주 사회를 비판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주 희화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컬트라고 하거든요. 컬트한 거를 선택하라는 거죠. 프로그, 페페 프로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개구리 소년, 이게 슬픈 표정 짓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환희하는 표정 짓고 있거나 막 이런 것들. 그게 다 사회의 풍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밈을 많이 쓰죠, 사람들이. 퇴근할 때 너무 힘든 자기 모습을 표현할 때 그 프로그에 그 아주 우울한 표정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그런 것들도 밈으로 쓰고 막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컬트 굉장히 중요하고, 올거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올거닉,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올거닉 그 볼륨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투자하세요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저는 아주 신선하고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제가 밈코인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밈코인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비트코인만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하고도 아주 결이 비슷해요. 그냥 결과가 밈코인인 것만 다른 거죠. 네, 당연히 올거닉 해야 되고요.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여야 되고요.
새로 나온 거야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모토와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이거를 가지고 막 조종하는 사람이 없고, 발행량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거 누가 뭐 나한테 투자하라고 등 떠미는 뭐 어떤 기관의 뭐 유명한 그런 기관의 어떤 장이나 아니면 뭐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유입니다, 내 자유. 오로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나한테 나중에 떠넘길 그런 덤핑할 것 같은 그런 벤처 캐피탈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토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무라드가 말하는 밈코인 슈퍼사이클이 이런 의미구나. 한번 그래서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밈코인 슈퍼사이클을 주장하는 무라드의 이 주장대로 정말 이번 슈퍼사이클은 알트코인들로 가지 않고 밈코인들로 간다고 한다면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이더리움 같은 기존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어쩌면 안 따라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밈코인들만 선별적으로 미친 듯이 비트코인보다 뭐 3배, 4배씩 오르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이번에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비트맥시 프라이빗 투자 클럽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메시지도 사실 비슷합니다. 알트코인 말고 비트코인에만 집중해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 당위성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무라드가 얘기한 밈코인 슈퍼사이클도 그 연장선상이죠, 사실상. 제가 밈코인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돼요.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이죠. 알트코인이 반드시 불장이 올까요?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리스크가 큰 거에 베팅하지 말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케이스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이 바로 비트맥시 프라이빗 투자 클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